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가는 거야. 책 막. 그때 진짜 많이 읽으셨겠네요. 막 뽑아서 이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인사이드미입니다. 오늘은 지식을 추구하는 오유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분석해볼 인물은 유시민 씨인데요. 웬만하면 실제 인물보다 작품을 분석하고 싶었지만 유시민 씨처럼 의식 수준이 높은 캐릭터를 못 찾은 관계로 이번엔 실존 인물을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책을 봤냐 하면 구치소에 있을 때는 하도 그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 폴 세뮤얼슨 이코노믹스라는 교과서가 있어요. 영문판. 그 다음에 Fundamental Theory of Mathematical Economics라고 해서 이제 수리경제학의 뭐 기초? 그 원서 2권을 차입을 해달라고 했어요. 아니 싸우기 싫으니까 공부나 하자. 그래서 이제 그거 펴놓고 있는데 매일 검방을 하잖아요. 방검사를 하러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와보면 책이 몇십 페이지씩 넘어가 있잖아. 갑자기 교도관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싹 달라져가지고 그 사실 그 수리경제학 책은 별로 어렵지도 않은 책인데 막 방정식 막 영어로 막 이렇게 된 책이 막 하루에 막 30페이지 40페이지 넘어가 있더라고. 막 자기들끼리 석학 대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도서관에 가는 거야. 책 막. 그때 진짜 많이 읽으셨겠네요. 막 뽑아서 이만큼 들고 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읽으면 담당님 이래가지고 또 이제 가는 거야. 네. 표정이 너무 좋으셔서 독서 캠프 가시는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게 이런 얘기하면 진짜 안 되지만 야 거기서 맞지 않으려고 글 공부해 그러니까. 독서 캠프에서 이렇게 꺼내가지고 읽어. 어떻게 보면 지금 생활하시는 방식하고 되게 차이 없어요. 그렇지. 그 수감 생활을 혼자 하셨어요? 네, 방에서? 독방에. 아, 할 일도 없지 뭐. 아니 그 0.7평짜리 방에 사니까 자리도 제대로 못 뽑겠는데요? 사실 그렇죠. 아니 제가 180이 안 되니까 딱 누우면 딱 맞아요. 네, 되게 딱 적합한 크기예요. 작가님은 자꾸 안 웃으면서 얘기 좀 하지 말아요. 교도소는 구치소에서보다 2배쯤 커요. 지금 그러니까 그냥 요가도 할수 있고 같아요. 캠프 지금 광고하시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특수독방이라 그래가지고 머리를 부딪혀도 절대 안 깨지게 해놨어요. 자해가 불가능하게. 그리고 저쪽 바깥쪽에는 강화유리로 막아놔가지고 소리도 안 들어와요. 너무너무 조용해요. 그러니까 책 읽기가 얼마나 좋으냐고. 그때로 다시 돌아간다면 민주화운동 다시 하실 것 같아요. 그건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보다 보면 아무도 편을 안 들어주거나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데 뭔가를 막 하는 분들이 있죠. 왜 한다고 생각하세요? 그걸? 되지도 않을 일을? 그냥 바뀔 거라는 생각보다 한 사람이라도 그거 해야 된다는 그런 확신 때문에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나 공감해요. 다니엘하고 나하고 되게 코드가 잘 맞는. 제가 20살 때 그 뭐 학생운동 이런 걸 하고 뭐 유인물을 뿌리러 다니고 뭐 데모를 하고 이렇게 시작했을 때 저는 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그 어떻게 이겨요? 못 이기지. 그것 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라고 하면 못해. 해야 되니까 하는 거지. 근데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냐 하면 너무 못나 보이잖아. 그냥 있으면. 아이 못 이겨. 그러고 그냥 가면 너무 비참한 거야. 막 저녁에 이렇게 있으면 거의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니까 막 암담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 때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려고 해요. 그런 일을. 세상을 이렇게 해서 못 바꾼다는 거 알면서도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걸 한다고요. 내가 존엄하게 살기 위해서. 예. 그냥 가면 그런 감정을 계속 느낄 것 같아. 자기 비하의 감정을. 그렇게 느끼면 그 인생이 뭐지? 어릴 때인데 그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비참하다는 감정은 안 느끼고 살았어요. 그거는 되게 괜찮았어요. 글 쓰는 게 왜 그렇게 좋으세요? 이제 글을 쓰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거기다 내놓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소진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자료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보고 참고도서를 읽고 검색을 하고 이러면서 뭘 자꾸 더 많이 알게 돼요. 그러다 보면 책 한 권을 쓰고 나면 그 전에 모르던 걸 되게 많이 알게 돼요. 내 자신이. 네. 그래서
뭐가 소모되는 게 아니고 계속 차오르는 느낌 같은 것들이 생겨요. 얻은 게 많다. 뭐 얻은 걸 어디다 쓸지는 모르겠는데 또 책 쓰는 데 쓰겠죠. 첫 장면에선 오유영의 특징인 알에 대한 집착이 나타납니다. 어떤 공간이라도 오유영들은 책이 있으면 오케이인데요. 요즘은 매체가 바뀌면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해서도 정보를 수집합니다. 어려운 책도 아닌데 라는 부분에서 지적 오만도 살짝 보이죠. 교도관들이 석학대우 해준다는 부분에서 잘 보시면 표정이 정말 밝아져요. 오유영들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인정받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는 오유영들의 근본적인 두려움인 무능하고 쓸모없는 사람이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데요. 지식에 대한 추구는 여기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에서는 오유영들에게 꼭 필요한 혼자 있는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든 유형 중 가장 독립적이고 자립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타인이 없는 혼자만의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다른 유형에게는 너무 고독하고 힘들 수 있는 공간이 오유영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는 것이지요. 오유영들에 대한 고정관념 중 하나가 내향적인 성격인데요. 유시민 씨는 오유영 중에서도 사회적 본능을 쓰셔서 외향적인 오유영이 아닐까 생각되고요. 본능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배우자나 자녀가 오유형이라면 혼자 방에서 쉴 수 있는 시간을 꼭 주세요. 그때 방전된 에너지를 충전하며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답니다. 이번엔 유시민 씨가 민주화 운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한 장면입니다. 유시민 씨를 이런 부분 때문에 인류형으로 보시는 분도 많은데요. 한류형이나 인류형 같은 장형이라면 이길 수 없다는 얘기를 먼저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장형 특유의 분노로 갈아엎어버리자 이런 마음이 동기가 되기 쉽겠죠? 유시민 씨는 내면의 목소리를 들으셨나봐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비참하게 느끼고 살지 않기 위해서 민주화 운동을 하셨다고 합니다. 머리형 특유의 불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장면도 있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는 길이 세상을 위하는 길이 되는 방법에 대해 지혜롭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서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해야 될 부분을 회피하고 나중에는 그 죄책감을 회피하기 위해서 내면과의 접촉을 끊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독일 다니엘도 오유형으로 보이던데 유시민 씨가 본인과 코드가 맞는다고 말씀하신 부분도 흥미롭네요. 마지막 장면은 글쓰기를 하시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유형별로 관련이 있는 단어가 있는데 이 장면에선 소진, 소모 등 오유형들 특유의 단어들이 나옵니다. 오유형들은 시간, 공간, 에너지 등 고갈에 대한 불안이 있어요. 이것은 무의식안에 있는 거라 자각하는 일반인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무언가 다 소모돼서 끝나버리는 것을 두려워하죠. 유시민 씨도 책을 쓰면 소진될 것 같은데 오히려 자료를 찾으면서 정보를 더 얻게 되고 채워진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책 한 권을 쓰고 나면 지식이 더 많아진다고 말이지요. 오늘은 지혜롭고 탐구하는 오유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인슈타인이나 데카르트처럼 머리의 사고로서 세상에 기여하는 것이 오유형의 재능입니다. 다만 정보를 축적하기만 하고 세상으로 안 나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오유형의 함정이지요.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시청 감사합니다.